직장에서 만난 5살 연상의 남성에게 그만 마음을 뺏기고만 30대 여성 양 씨. 열렬한 구애 끝에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혼을 하자고 한 남편.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또 갑자기 재결합을 요청해 와서 위자료를 돌려주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그릇 다시 붙이기는 어려웠던 걸까요? 지난 연말 또다시 이혼을 통보한 남편. 아니 대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랬다 저랬다 무책임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혼 아내였던 양 씨, 이번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보하신 분은 30대 직장인이십니다. 사반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남편분하고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내가 사건 반장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들으셨지만 최근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이고요. 직장인 양 씨입니다. 5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5년 정도 살았는데 최근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양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혼을 통보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대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애청하던 사건 반장에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5년 살았는데 이혼 통보가 처음이 아니다. 차. 아니 근데 일방적인 이별 통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뭔가 조금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한 상태가 아닌 연애 시절까지도 좀 거슬러 가야 되는 게 두 분이 직장에서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이 제보하신 분이 처음부터 이 남편분이 참 반듯해 보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이미 이 사귀던 여성이 따로 있었대요, 남편분이. 그래서 마음을 접으려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냥 또 이걸 배 탔다 보입니다. 감정은 숨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외로 남편이 마음을 받아주고 기존에 사귀던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귄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남편이 나 아무래도 전 여자친구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다면서 다시 헤어지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좀 거기서 좀 여기는 이건 황당하죠. 어쨌든 헤어지자고 해서 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제보자분이. 그렇게 상처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결혼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받아들이셨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나고 있었어요. 나 전 여친한테 못할 짓 한 것 같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만에 또 오더니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받아주셨어. 박 변호사님. 특이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친에 대한 어떤 미안함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에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어느 날 남편이 저렇게 잘 있다가 당신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나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해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자기야 저기 다용도실에 있는 키친타월 좀 갖다 줘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투가 명령조였다라는 거예요. 갖다 줘. 갖다 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갖다 줘. 이게 화가 나기 때문에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갖다 줘. 이게 명령. 이걸로 이혼을 하면 교수님. 대한민국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좀 깊이 살펴봐야 될 지점이 많으신 지금 양 상황인 것 변호사님 지금 같아요. 심각하신가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하나 아내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투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거기는 한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항상 불평불만을 그때그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막 쌓아두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쌓아줬다가 펑 터뜨리는데 그 펑 터뜨릴 때 원인이나 이유를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 말투가 그렇다,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이제 쌓아놓은 것이 터트려졌을 때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를 안 해주는 성격인 거죠. 확고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당신은 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게도 소홀하면서 시댁 식구들도 무시하는 것 같다. 나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고 배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내가 나도 무시하고 시댁 식구도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갖다 줘, 명령 줘. 나뿐만 아니라 시가 식구들도 같이 무시하는 거다. 자, 뭐가 됐든 결혼 2년 만에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갖다 줘, 그거 했다고. 아무리 이게 역지사지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세요? 안 됩니다. 제보자도 이건 이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지 않을 마음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면 그 말이 쏙 들어가겠지. 네, 그래서 위자료를 이야기를 꺼냈는데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남편이 혹시나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서였는데요. 그런데 2천만 원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진짜 위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헤어진 양 씨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귈 때처럼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며칠 있다가는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제보하신 양 씨가 그렇게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합치자, 재결합하자 이런 말씀을 먼저 남편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대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서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개월이면 이제 마음 좀 정리가 될 듯 말 듯 하던 시기였는데 하지만 양 씨는 기본적으로 이 남편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또 위자료 2천만 원 돌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돌려주고 다시 또 재결합 하셨대요. 줬다가 또 돌려주네. 네, 그냥 뭐 어쨌든 다시 재결합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양 씨가 훨씬 더 조심조심 하셨다고 당연하죠. 합니다.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 오늘도 별별 극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에 우리 박상희 교수, 그리고 남편 역할에 박지훈 변호사. 자, 별별 연구소,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이게 삭신이야. 여보, 많이 아파? 일을 어쩌지? 아니, 친구들 송년 모임 있잖아. 거기 우리 같이 가야 되거든. 당신도 꼭 오라 그랬거든. 내 아픈 거 안 보이나? 이 상태로 어디를 나가겠노? 난 집에 있을 기다. 아니,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하면 몸도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지. 난 아플 때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프더라. 거기 음식 되게 맛있대. 분위기도 진짜 좋대. 예약 완전 안 되는 곳이야. 아깝잖아. 아이 이렇게 사람 배려가 없나? 배려가?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그게 중요하나? 그럼 혼자 가서 먹고 온나? 내 목까지 아주 배 터지게 많이 먹고 와라. 그리고 우리 이혼이다. 알겠지? 뭐? 또 이혼? 아니, 또 왜 얘기가 또 이혼으로 튀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해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이번엔 절대 그냥 못 헤어져. 결혼하자면 하고, 헤어지자면 헤어지고, 또 합치자면 합치고, 근데 또 헤어지자고? 그래, 좋아. 이제 진짜 헤어져. 그래, 이제 헤어지자. 절대 물게 없게. 안 모른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원래 시작하고서 이 별별 극장 전까지는 되게 심각하게 뭔가 일이 이어졌는데 별별 극장서부터 약간 이게 지금 채팅창이 크크크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을 쉽게 말하는 이 무책임 남편. 이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 신고를 안 했었는데 이제 위자료, 재산 분할 나도 이제는 그냥
진짜 갈라서고 싶다. 이거 가능합니까?라고 했는데 말이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자, 교수님부터 가보죠. 벌써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거의 습관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가만히 놔도 참지 않고 이 인간이 다시 혹여 재결합을 하더라도 난 이제 절대 안 받는다. 네, 솔직히 같은 여자로만 봤을 때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좀 화가 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만 보자면 이거 굉장히 뭔가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이 그 남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고 너무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봤는데 다 추측입니다. 확실한 이유는 지금 이 정도로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일단 이 남편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정착을 못하는 성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불안정 애착이나 애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너무나 절실히 원하지만 절실히 원하는데 또 도리어 생활은 도리어 누구한테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과대 생각이 나서 아내가 뭐라고 하나 얘기를 하면 그게 확대되는 거죠.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언젠가 나를 떠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내가 먼저 이혼을 통보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어떤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 기술에서 주고받고 대화 자체를 못하실 수도 있고 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심리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이 별별 상담소를 하면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 마냥 고민을 한 거 처음 봤어요. 전 늘 생각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튼. 네. 일단 지금 이 제보를 하신 분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의 일단 위자료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이혼을 할 때는 남편이 2천만 원을 덜컥 줬었는데 이번엔 또 남편이 위자료 못 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자료는 이제 이게 사실혼이냐 아니면 법률혼이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위자료라고 한 건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 남편이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 혼인 생활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이나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이혼을 요구한 거 이 자체가 사실 이제 부당한 행위라고 봐야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야 헤어지자 했는데 그래 헤어져. 뭐 합의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뭐 법률적 얘기를 좀 드리면 재산 분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뭐 상속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5년 정도 지금 혼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 금액 분할 비율이 뭐 5대5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율 자체는 조금 남편한테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글쎄 저도 뭐 이혼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혼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꺼내는 건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혼 진짜 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이혼을 하지 사실 또 이렇게 꺼내지도 않거든요. 또 이렇게 꺼내게 되면 나중에 또 이혼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이번에 잘 해결됐는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남편한테 하여튼 이런 얘기를 절대 좀 못하게 아마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걸 계속 이혼한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진짜 이 카메라가 안 잡혔을 때 모습들을 저는 보지 않습니까? 다들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네 분이 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향한 화살이 많았습니다. 복사꽃 필 무렵님, 정말 끝낼 게 아니라면 그런 말은 아예 입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 당장 버리세요라고 하셨고요. H마토님, 저런 남자를 왜 받아주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민님은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약한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